노란봉투법, 노동권 보장인가 아니면 기업의 재산권 침해인가? 노란봉투법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9년 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회사에 끼친 손해액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노란봉투에 4만 7천 원씩 담아 전하는 모금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시민 4만 7천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는 노란봉투법이 발의가 되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당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던 쌍용차를 궁지로 몰았으며 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 자동차는 2009년 1월 쌍용차의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했다. 법원은 회사의 회생을 위해 대규모 인적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쌍용차는 같은 해 4월 전체 임직원의 36%인 2,600여 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했다. 이에 노조원들은 반발하여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 그러나 그 파업이 77일이나 계속된 가운데 1,700여 명이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고 970여 명은 끝까지 파업으로 버텨냈지만 그들 앞에 던져진 것은 무급휴직이냐 명예퇴직이냐의 선택지였다. 결국 454명이 무급휴직을 택했고 나머지는 명예퇴직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나 정리해고 인원의 5%도 채 안되는 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165명은 무급휴직과 명예퇴직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고 결국은 해고자가 됐다. 농성을 푸는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 해산 작전에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민주노총 쌍용차 지부장 등 조합원 64명이 구속되었고 30여 명은 경찰에 연행됐으며 노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것은 쌍방 간에 정말 엄청난 충돌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노조가 헬기와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16억 9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내가 근무하는 가운데 회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순탄한 길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현실은 언제나 대외적인 경쟁력과 예상치 못했던 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쌍용차와 같이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하여 당시 법원이 인적 구조조정을 하도록 했으며 회사에서는 법원의 조정에 의해 인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회사를 회생할 수 없어 부득불 직원들에게 명예퇴직 등을 제안했는데 인적 구조조정 인력의 5%도 채 안되는 강성노조가 이렇게 강력하게 불응할 만큼 그들은 과연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제시할 수는 있었던가? 당시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사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저항했던 참으로 어리석었던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95% 가까이 되는 노조원들이 결국 명예퇴직 등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과연 바보였기 때문이었나? 또 얼마 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51일 만인 지난달 22일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사측은 하청노조 피해 추산금액 약 8,165억 원을 근거로 파업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한 달간 조선소 제1독 점거 농성을 벌였지만 기존 요구안에 훨씬 못 미친 4.5% 인상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로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는 결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파업 100일을 넘긴 하이트 진로에서도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또 다른 갈등 요소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에 따르면 하이트 진로는 지난달 조합원 11명을 상대로 27억 7,6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소를 취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이어가겠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고 지난 16일 하이트 진로본사 1층과 옥상을 기습 점거하기도 했다. 노조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악덕업주에게는 비난과 지탄을 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조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살벌하게만 한 폭력을 자행하고 회사를 더욱 어려움에 처하도록 불법 점거 농성 등을 하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그런 노조에게는 찬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노조원들은 내가 직접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얼마 전 한국 GM은 회사가 지난 8년간 연속적으로 영업 손실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노조에서는 회사의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 금액이 1694만원씩이다. 회사가 이익도 나지 않고 있는데 대체 무슨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나? 국민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노조의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발의하고자 하는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 노조원 등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면 사측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있더라도 노조가 계획한 것이라면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노동계의 수건이다.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가 헌법적 권리인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족쇄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측을 중심으로 면책 범위가 넓어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법과 충돌된다는 지적도 있으며 파업에 단순 참여한 노조원이라도 사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까지 면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기물파손이나 폭행까지 파업 범위에 넣어서 면책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해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지 포장지만 바꿔 불법도 용인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야당의 형태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야권도 노란봉투법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할 뜻은 보이지 않고 있다. 워낙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판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여야 협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그래야만 노사 양측이 노란봉투법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다. 노조의 권리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활동도 노조에 의해서 제약을 당해서는 안 된다. 회사가 없다면 노동자는 필요가 없다.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 회사는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강성 노조원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시장 경제에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킨다면 이러한 노조 행위는 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길 국민 대부분은 원할 것이다.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넘어 기업의 경영에 간섭을 하고 국가 통치에 대항하고 외교적인 문제까지 개입한다면 국민들은 이러한 노조는 결코 정상적인 노조로 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국가 통치에 의한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받길 국민 대부분은 원할 것이다. 노조도 노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나만의 이익만을 앞세우지 말고 기업과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그런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두 지혜를 하나로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